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스카이 데일리를 향한 우리 자유우파 지지자들의 성원과 격려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스카이 데일리에 한 100만 원 정도 후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스카이 데일리 발칵 뒤집어졌으며 한미일보가 밝힌 충격 팩트, 기자들 내쫓고 중국 간첩단 5.18의 사과,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한미일보를 응원하고 성원해야 하는지. 한미일보, 스카이 데일리의 추락은 독자를 배신한 자기 검열의 절정. 여러분들께서도 한미일보를 많이 좀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카이 데일리의 패가는 단순한 경영난의 결과가 아니었다. 진위가 확정되지 않은 보도를 스스로 허위로 단정한 자기 검열의 절정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2025년 9월 말 민경두 대표가 사내 단체 카카오톡 방에 올린 한 통의 메시지였다. 그는 회사 안팎의 어려움이 누적돼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라며 법인 청산과 발행 중단을 공식화했다. 안팎에서는 이 공지를 보고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오갔다. 그러나 이 표현은 허위 보도의 단죄가 아니라 진실이 규명되기도 전에 자진 항복을 선택했음을 의미했다. 민 대표는 지난 4월 초 조종진 전 대표의 후임으로 취임했을 당시 편집국의 핵심 질문에 분명히 답했다. 편집국은 두 차례에 걸쳐 부정선거 보도와 5.18 관련 입장을 물었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은 오래된 소신이며 5.18은 다만 천천히 접근하자고 답했다. 당시 편집국은 이 입장을 존중했다. 그러나 취임 직후 민 대표는 말을 바꾸었고 편집국의 핵심 간부들을 좌천시켰다. 간부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민경두 대표는 모든 임직원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갈팡질팡했다. 곧이어 편집국장 고동석과 주필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은 중국 간첩단 보도와 5.18 기사의 진위 확인을 위한 사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합의했다. 하지만 불과 한 달여 만에 민경두 대표는 일방적으로 5.18 사과문을 일면에 게재했다. 5.18 진실 찾기 시리즈는 당시 허겸 특별 취재부장, 현 한미일보 발행인이 만 2년간 집중 취재 보도한 것으로 손쉽게 오보로 단정 내릴 사안이 아니었다. 그러나 민경두 대표는 허겸 기자에게 어떤 의견도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위를 확인하려는 취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에 쫓기듯 공식 5.18 사과문 게재를 강행했다. 그 사이 진상조사위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해당 지면은 원래 공란으로 남겨져 있었으나 인쇄 직전 오후 5시 무렵 편집부가 퇴근한 사이 사과문이 들어간 것이다. 편집국은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 사과문은 편집국을 배제한 채 강행된 일방적인 자위적 충격적인 자백문이었다. 이어 8월 14일에는 중국 간첩단 보도 사과문을 또 일면에 게재했다. 스카이 데일리는 단 하루만 취재하고 오보로 단정했다. 보도 하루 전날인 13일 만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와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과문을 낸 것이다. 역시 진상조사위는 끝끝내 열리지 않았다.
오보를 인정하기 전에 취재, 보도 당사자인 허겸 기자에게 취재의 전 과정을 파악하는 일이 선행돼야 했지만 민 대표는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이 충격적인 결정의 배경에는 수사 압박과 외부 여론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스카이데일리 사안을 4가지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1차 판단에서 2건을 불기소, 2건은 보강수사 지휘, 즉 사건의 진위가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카이데일리는 스스로 허위 보도였다고 충격적인 선언을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진위, 미확정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한 자기 검열의 절정으로 남았다. 언론계 다수는 이를 가짜 뉴스의 최후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그들의 논거는 3가지 뿐이었다. 첫째, 미 8군의 부인 입장. 둘째, 선관위의 반박. 셋째, 소위 캡틴 코리아, 캡코 안병희로 불린 인물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3가지 근거는 법적 확정 판단이 아니었다. 미 8군 공보관은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고 선관위의 입장은 고발인 위견에 불과했다. 문제는 캡틴 코리아, 캠코 역시 시점과 발언 경위를 두고 방송 인터뷰에서 사실상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핵심은 해당 인물이 최초 제보자가 아니었다는 점이었다. 그럼에도 방송사들은 그가 주범인 양 몰아갔고 일부 언론은 이를 가짜 뉴스 자백으로 왜곡했다. 대다수 언론은 바이든 정부가 끝나고 1월 20일 새롭게 들어선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어디에서도 지금까지 중국 간첩단 검고가 가짜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스카이데일리의 첫 보도 직후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 주 하와이 미군 기지에 SNS 소셜 금지령을 내렸다. 이들 미군 기지 위치는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간첩단의 미국 압송 경로와 동선이 일치한다.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미국 부정선거의 가장 큰 수혜자로 바이든을 꼽았고 이런 압도적인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 바이든 정부가 선거 조작에 개입한 간첩단을 잡았다고 언론에 발표하지 않는다는 건 상식에 가까웠다. 그러나 부정선거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국내 언론 대부분은 이를 관가했고 가짜 뉴스로 섣불리 단정했다. 이번에는 언론 자율기구의 징계 결정이 나왔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인터넷 신문윤리위원회는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중징계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일방적 제출 자료에 근거한 절차였다. 당시 기자들의 소명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자율기구의 결정이 진실 규명 이전에 낙인으로 작용했고 이후 수사기관의 불기소 판단과도 엇갈리며 절차적 불균형을 드러냈다. 결국 스카이데일리의 패가는 허위 보도의 결과가 아니라 진실을 끝까지 다퉈야 하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가 제도적 압박과 내부 혼선에 짓눌린 결과였다. 민경두 대표는 소속 기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다 못해 사실상 강제로 내쫓았으며 바람이 불지 않는데
먼저 납작 엎드렸다. 이처럼 굴욕적인 행동은 결국 폐간 수순을 밟는 우려했던 결과로 다가왔다. 언론의 자유는 외부 권력보다 내부의 두려움에 의해 먼저 무너진 것이다. 민경두 대표 체제의 스카이 데일리는 충격적이게도 유료 구독자임에도 신문 배달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거나 독자의 구독 해지 요청에 경찰 조사 중이라는 핑계를 대며 구독료 또는 후원금 반환을 미루는 등 지금도 독자들을 우롱해오고 있다. 논조도 없고 지조도 없으며 게으르고 무능한 신문이라는 혹평이 잇따르고 있다. 어쩌면 스스로 간판을 내리는 건 정해진 순서였다고 할 수 있다. 민경두 대표는 이제는 다른 언론사에 등지를 튼 당시 편집국 핵심 간부들의 고견을 진작에 새겨 들어야 했다. 국민과 독자를 대신해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체절명의 고언. 이 시대 언론인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할 고결한 충언이었다. 진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보도의 명운은 사라졌지만 기자는 살아있고 기록은 남아있다. 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한미일보가 어떻게 만들어진 매체입니까? 저는 한미일보에서 정말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미일보에 대한 성원과 격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명멸공.